1971년 11월 24일 밤하늘 어딘가에서 한 남자가 낙하산을 메고 비행기 밖으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그게 마지막이었대요. 아무도 그를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어디 있는지, 그 사람이 진짜 누구였는지조차.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부 실화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까지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FBI가 45년 동안 수사하다가 결국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냥 포기한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수사를 종료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못 찾겠다고. 그 남자의 이름은 실명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렇게 불렀고 세상이 그 이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진짜 이름은 아무도 몰라요. 시애틀 타코마 공항 노스웨스트 오리엔트 항공 305편 탑승객들은 그냥 평범한 수요일 저녁 비행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륙 직후 한 승객이 스튜어디스에게 쪽지를 건넸다고 합니다. 펼쳐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나한테 폭탄이 있어. 조용히 내 옆에 앉아. 기내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음료를 마시고 잡지를 넘기고 창밖을 보고 있었다고 해요. 그 순간에도 협박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차분했대요. 정중하기까지 했다고. 스튜어디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을 정도라고. 20만 달러와 낙하산 4개를 요구했습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졌어요. 미국 정부가 납치범의 조건을 들어준 겁니다. 그게 이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아니, 어쩌면 끝이기도 하고요. 그 뒤로 그 남자는 완전히 사라졌으니까요. 돈이랑 같이 흔적도 없이. 배경과 맥락 1971년 11월 24일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입니다. 추수감사절 전날이었대요. 사람들은 가족 곁으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노스웨스트 오리엔트 항공 305편도 그날따라 승객들로 북적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승객들 중 한 명이 조금 달랐대요. 탑승구에서 항공사 직원에게 티켓을 건넨 남자. 나이는 40살 안팎으로 보였고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대요. 정장 차림의 검은 넥타이. 평범한 비즈니스맨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에게 2번 시선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티켓에 적은 이름은 단 쿠퍼였대요. 그게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비행기가 시애틀을 향해 이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그는 스튜어디스를 조용히 불렀다고 해요. 당시 23세였던 플로렌스 샤프너. 그녀가 다가오자 남자는 낮은 목소리로 쪽지 한 장을 건넸대요. 샤프너는 처음엔 그냥 전화번호를 받은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승무원들이 종종 그런 일을 겪는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쪽지를 열어보지도 않고 핸드백 안에 넣었대요. 그러자 남자가 천천히 말했다고 합니다. 쪽지를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폭탄을 가지고 있거든요.
샤프너가 쪽지를 꺼내 읽었을 때 그 안에는 정말로 그렇게 적혀 있었대요. 20만 달러의 현금과 낙하산 4개를 요구한다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비행기를 폭파시키겠다고. 지금으로 치면 약 15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대요. 차분했고 정중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음료를 주문하면서 거스름돈을 챙기라고 했다는 말도 전해져요. 폭탄이 든 가방을 잠깐 열어검은 선과 붉은 막대기들을 보여줬다고도 하고요. 비행기는 시애틀 공항 상공에서 4시간 동안 선회했대요. FBI가 돈을 준비하는 동안.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50년이 넘도록 FBI가 수사를 이어왔지만 단 한 번도 확실한 신원이 밝혀진 적이 없대요. 쿠퍼라는 이름조차 사실 언론이 잘못 보도하면서 굳어진 거라고 합니다. 티켓에 적힌 이름은 단 쿠퍼였는데 어디선가 D로 둔갑했대요. 누군가는 그가 군 낙하산 훈련을 받은 베트남 참전 용사일 거라고 했고 또 누군가는 캐나다 만화 속 캐릭터 단 쿠퍼에서 이름을 따왔을 거라고 했어요. 그 만화 주인공이 공군 조종사였거든요. 흥미로운 건 그가 범행을 꽤 오래전부터 준비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는 낙하산을 요구할 때 2개가 아닌 4개를 달라고 했대요. FBI는 처음에 그가 인질 중 누군가를 함께 뛰어내리게 할 생각이라 협상 카드로 남겨두는 거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개를 모두 건넸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혼자 뛰어내렸대요. 그러면 왜 4개를 요구했을까요? 훗날 수사관들은 이렇게 해석했대요. 만약 2개만 달라고 했다면 당국이 그중 하나를 일부러 불량품으로 바꿔치기 할 수도 있다는 걸 그가 미리 알고 있었던 거라고. 4개를 요구하면 어느 게 불량인지 구분이 어렵다고 계산한 거죠. 이건 즉흥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밤, 비행기가 다시 이륙했을 때 기내에는 승무원 2명과 조종사들만 남아 있었대요. 나머지 승객들은 시애틀에서 모두 내려놓은 뒤였다고 합니다. 그는 뒷문 쪽으로 걸어가서 사다리를 내렸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뛰어내렸대요. 시속 300km의 바람 속으로. 기온은 영하에 가까웠고 아래는 울창한 태평양 북서부의 숲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그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대요. 반전과 전개.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FBI는 쿠퍼가 낙하한 순간부터 확신했대요.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11월의 워싱턴주 산림지대. 기온은 영하 가까이 떨어지고 빽빽한 침엽수림의 야간 낙하산 강하라는 건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요. 수색대가 투입됐고 헬기가 돌았고 군견이 풀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신도, 낙하산도, 돈 가방도. 마치 허공에서 그냥 사라진 것처럼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대요. 수색이 길어질수록 FBI 내부에서도 이상한 기류가 흘렀다고 합니다. 어떤 요원들은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대요. 혹시 이 사람 낙하산 훈련을 받은 게 아닐까? 왜냐면 쿠퍼가 요구한 낙하산 중에 하나는 연습용 더미 낙하산이 섞여 있었거든요. 공항 측이 실수로 진짜랑 가짜를 같이 넘겼는데 쿠퍼는 그걸 구분해서 진짜만 골라 챙겼다는 거예요.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9년이 흐릅니다. 1980년 2월. 콜롬비아 강 근처에서 캠핑을 하던 8살짜리 소년이 모래사장에서 낡은 고무줄 묶음을 발견해요. 오래된 지폐 묶음이 나왔대요. 총 $5,800. 1년 번호를 대조해보니 쿠퍼가 받아간 $200,000 중 일부였어요. 그 지폐들은 강물에 오래 잠겨 있던 것처럼 너덜너덜하고 부분적으로 썩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발견이 모든 걸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돈이 강가에 있었다는 건 쿠퍼가 그 근방에서 죽었다는 뜻일 수도 있고, 돈만 버리고 사라진 걸 수도 있고, 어쩌면 낙하하다 가방을 놓쳤을 수도 있어요. FBI는 다시 혈안이 됐지만 단서는 거기서 끝이었대요. $5,800만 나왔고 나머지 $194,000는 지금도 행방불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 있어요. 그 돈이 발견된 위치가 수색대가 수십 차례 지나쳤던 바로 그 구역이었대요. 헬기도 지나가고 수색견도 지나가고. 그런데 어린아이 손에 처음 발견됐다고요? 마치 쿠퍼 본인이 나 여기 있었어 하고 흔적 하나만 남겨놓은 것처럼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무것도 안 알려주는 것처럼요. FBI가 공식적으로 수사를 종결한 건 2016년이에요. 45년 만에요. 공식 성명은 담담했대요. 사건 해결에 필요한 새로운 실질적 단서가 없다고. 하지만 그 성명 뒤에 숨어있는 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모른다, 고요? 지금까지 DB 쿠퍼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무려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퇴역 군인, 전직 항공사 직원, 회계사, 심지어 어떤 여성까지. 그 중에는 죽기 전에 내가 쿠퍼였다고 고백한 사람도 여럿 있었대요. 하지만 단 한 명도 증거로 입증된 사람이 없어요. 그가 살아남았다면 지금쯤 90이 가까운 노인이겠죠. 어딘가에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고요. 어느 쪽이든.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미제로 남은 항공기 납치 사건의 주인공이 됐어요. FBI가 포기한 사건을 아직도 수천 명의 민간 수사관들이 쫓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쩌면 쿠퍼가 남기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돈도, 명성도 아니라 그 영원한 물음표 하나. 클라이맥스. FBI가 50년 넘게 이 사건을 못 닫은 건 단순히 단서가 없어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고 해요. 사건이 일어난 지 9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워싱턴주 컬럼비아 강 근처에서 한 가족이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다고 해요. 8살짜리 아이가 강가 모래사장에서 뭔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낡고 썩어가는 고무줄 묶음.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지폐들. 조사해봤더니 쿠퍼가 요구했던 몸값 중 일부였다고 합니다. 정확히 $5,800. 1년 번호가 완벽하게 일치했다고 해요. 여기서부터가 이상해집니다. 지폐는 강물에 의해 하류로 떠내려온 것처럼 보였는데 문제는 그 지폐가 발견된 위치가 지리적으로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쿠퍼가 낙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강의 흐름을 역추적해보면 그 돈이 거기 있으면 안 됐다고 합니다. 강은 그 방향으로 흐르지 않았거든요. 누군가 일부러 거기 갖다 놓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낙하 위치를 완전히 잘못 계산한 걸까요? FBI는 이 발견 이후 오히려 더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전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FBI가 내부 기밀 파일 일부를 공개했는데 거기서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다고 해요. FBI는 사실 용의자를 특정해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수십 년에 걸쳐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직 공수부대원, 낙하산 전문가, 사건 직후 갑자기 종적을 감춘 사람, 그 사람 주변에서 발견된 물건들이 쿠퍼의 것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FBI가 그 용의자를 알면서도 체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FBI는 잡을 수 없는 사람을 쫓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잡을 수 있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확신 없이 수십 년간 따라다닌 거라고 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고, 기소하지 못하면 사건을 닫을 수 없고, 사건을 닫지 못하면 영원히 미제로 남는 거죠. FBI는 공식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50년 가까이 이어온 수사를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성명서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더 긴박한 사건들에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항공기를 납치하고, 몸값을 받고, 하늘에서 사라진 남자에 대해 FBI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그거였다고 합니다. 쿠퍼는 지금도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어두운 숲속 어딘가에서 혼자 생을 마감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는 아직도 잡히지 않았다는 것. 마무리.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FBI 파일 어딘가에 DB 쿠퍼라는 이름이 적힌 서류가 잠들어 있대요. 2016년 FBI가 공식적으로 수사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50년이 넘도록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으니까요. 단 하나의 단서, 1980년에 발견된 지폐 다발. 그것만이 그가 실존했다는 증거로 남아있다고 해요. 이상한 건요. 그 돈이 발견된 강가. 지금도 사람들이 찾아간대요. 혹시 더 묻혀 있을지 모른다고. 혹시 그가 거기서 죽은 건 아닐까 하고. 아니면 어딘가에서 조용히 늙어갔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전직 수사관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아마 우리보다 먼저 죽었을 거야.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 말이 저는 왜인지 더 무섭더라고요. 사라진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죽었을 수도 있다는 게. 이름도 없이, 기록도 없이, 누군가의 옆집 할아버지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DB 쿠퍼가 살아서 착지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낙하 중에 이미 사망했을 것 같으세요? 그냥 느낌으로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직감이 궁금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지금도 미해결로 남아있는 또 다른 이야기를 가져올게요. 이번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밤도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두시면 다음 이야기가 올라올 때 제일 먼저 알 수 있어요. 혼자 듣기엔 조금 무거운 밤, 같이 있어드릴게요. 참고자료 및 출처 FBI 히스토리 D 쿠퍼 하이제킹 //www 거브 히스토리 페이머스 키즈 DB 쿠퍼 하이제킹 FBI 레커즈즈 더 볼트 D 쿠퍼 //볼트 거브 DB 쿠퍼 퍼센트 20 캐텔 타임즈 D 쿠퍼 커버리지 //www 캐틀 타임즈 컴 카틀뉴스 DB 쿠퍼 설명란 첫 링크에는 DB 쿠퍼 사건의 날짜, 금액, 항공편, FBI 수사 종료 시점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해 두겠습니다. 고정 댓글에는 실제 확인된 사실과 추정 가설을 구분해서 남겨두겠습니다. 이런 미해결 사건을 계속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림을 켜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사라진 돈다발이 발견된 티나아파 지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